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양념치킨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양념치킨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신 윤종계 님의 사연이 최근에 그 예능 프로를 위주로 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재미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변리사가 특허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념치킨, 짚어야 될 포인트 세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양념치킨을 최초로 개발하신 윤종계님의 사연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분은 멕시칸 치킨을 대구에서 정말 2평 남짓한 가게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프라이드 치킨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퍽퍽해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면서 물엿과 또 저희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달달하고 약간 매콤한 맛을 포함해서 양념치킨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인기를 얻게 됐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특허권자라고 하면서 가처분인 신청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처분인 신청이라고 하면, 내가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네가 내 특허를 따라하는 것을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법원에 그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살펴봤더니, 같이 일하던 직원, 월급을 주던 직원이 몰래 그 레시피를 특허를 등록을 받고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윤종희님에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이고 이제서야 갑자기 뭐 좀 화도 나고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알아보셨더니, 직원한테 월급을 줬고, 그리고 전 자신의 노하우를 빼간 그런 입증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를 입증을 해가지고 그 특허권자를 오히려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본인도 별도로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시다가, 그래도 한솥밥 먹던 직원인데 형사처벌까지 시키는 것은 당하게 하는 것 좀 가혹하다 싶어서 그냥 조용히 불러다가 없던 일로 하자. 그러시면서 그 특허를 그냥 포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에서는 후에 막급이신 거죠. 그때 어떻게든지 특허를 살렸으면 이제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특허를 포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어디서도 이 양념치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변리사 입장에서, 변리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직원이 몰래 출원해서 이 특허를 뺏겼는데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 이 포기를 했던 게 최선이었을까? 저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일단 이 분은 직원을 불러다가 기껏 등록받은 특허를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포기하자라고 해서 그냥 그 특허권자도 포기시키고 본인도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왕에 이 특허권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순순하게 풀리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을 오히려 이전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그 특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그 특허권자하고 공동 명의로 같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특허를 가지고서 이 분은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는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잘 되지 않고 특허권자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심사 과정에서는 거절을 시킬 수 있고요.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는 무효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에서는 이렇게 무권리자가 특허를 출원하고 또는 등록받은 경우에는 거절되거나 무효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의 시간에 특허를 본인이 출원하면 원래 그 특허를 출원했던 날에 소급해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규정인데요. 권리가 없는 사람이 특허를 출원해서 뺏기는 경우에 진정한 특허권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윤종혜님께서 만약에 이 특허권자하고 원만하게 얘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허를 무효를 입증을 하고서 그리고서 본인이 출원을 했다면 최초의 특허를 출원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본인이 특허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관계가 좋다면 특허를 이전을 받는 식으로, 관계가 안 좋다면 특허를 무효시킨 다음에 본인이 특허 출원함으로써 본인이
특허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특허권을 가짐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에서 양념치킨의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참 아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영상에서는 아쉬운 마음에 제작진이 특허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허를 낼 수는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특허청의 어떤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미 이 양념치킨의 내용은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규성이 상실돼서 특허 요건에 부적합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변리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말로 이 특허를 출원하기 늦었는가? 네, 일단은 양념치킨의 경우에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양념치킨의 레시피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에 개발된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몰랐기 때문에 한동안 비공개 상태가 유지가 됐는데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이 스스로 개발했건 또는 이 개발자로부터 이제 알려져 있건 너무나 유명하게 디테일한 레시피가 알려졌기 때문에 신규성이 상실된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출원하게 되면 신규성이란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가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양념치킨이 아닌 다른 음식 특허라고 해보겠습니다. 음식 특허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이미 그 제조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음식의 좀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를 과연 이미 늦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을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 어떤 레시피로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하는 얘기로 코카콜라의 사장과 부사장은 절대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 그러죠. 이 코카콜라 제조 방법은 정말 철저한 노하우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극비로 붙여져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극비의 노하우로 붙여진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그 제조 방법이 숨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성이 아직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 음식 레시피를 또 훌륭한 음식 레시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른 사람이 궁금하긴 한데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결과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른다면 여전히 신규성이 인정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특허 출원을 한다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좀 두어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종계님은 특허가 없긴 하지만 대구의 2평 남측한 그 가게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이 맛있는 양념치킨의 덕분으로 많은 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도 많은 부도 축적하셨고 성공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포인트 3가지,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내가 좋은 음식 레시피가 있는데 이거를 노하우로 숨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는 게 나을까요? 근데 특허를 출원하면 자기의 레시피가 너무 완전히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음식 레시피를 특허로 공개할 때는 정확한 그람수, 정확한 비중, 이렇게 마치 백종원의 음식 레시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정말 디테일한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허에서는 어바웃한 내용, 어바웃한 어떤 재료와 어바웃한 조성물과 어바웃한 가공 방법을 공개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 재료를 대략 100g에서 200g, 또 저 재료는 대략 5g에서 25g, 더 적으면 맛이 안 나고 더 많으면 너무 과한 맛이 나서 이제 맛이 상쇄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인 어떤 범위를 가지고서 특허를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도 끓이는 온도를 만약에 기름을 1230도에서 2분 30초간 가열한다, 끓인다, 이렇게가 아니라 기름을 약 800도에서 1700도의 온도에서 약 30초 내지 1분 30초 정도로 끓인다, 이런 식으로 어바웃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 내용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대략적으로는 그 노하우를 알 수 있을지라도 정말로 디테일한 노하우를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선택의 몫이긴 합니다. 코카콜라처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정말 나의 특허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특허를 내지 않건, 또는 그래도 나는 이 내용을 어바웃하게 대략적으로 권리를 형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 따라하는 데 있어서 나는 철저하게 특허권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특허를 특허를 받는 게 나으실 것입니다. 어쨌건 이제 결론으로 오겠습니다. 이 윤종계님께서는 아쉽죠? 특허 등록이 없어서 더욱 큰 부를 축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본인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셨고, 또 양념치킨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하신대요. 정말 훌륭하신 그 분이시고, 양념치킨을 개발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양념치킨을 또 맛있게 먹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이 또 새로운 치킨 브랜드로 이제 계속 커리어를 펼쳐가신다고 하니까요.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음식에 관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노하우를 정말 이걸 공개하는 게 나을까? 또는 특허로 공개해서 등록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그냥 여전히 노하우로 숨기는 게 나을까? 고민되신다면 저하고 상의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재료의 어떤 비율만을 가지고서 예민한 레시피를 가지고서 노하우를 보관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저도 특허를 만료드리는 대신에 그렇게 어떻게 노하우를 더 숨기실 것인가를 알려드릴 테고요. 만약에 이것은 누구나 쉽게 먹어보면 따라할 수 있다, 차라리 특허를 등록받으시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음식 특허에 관한 이야기를 양념치킨으로 풀어봤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